되게 지겨우시죠? 원래 이래요. 이게 절차법이라서 아무런 이게 정말 휘발성이 강하고요. 예. 저도 막 하다 막 까먹잖아요. 뭐였지? 저도 갑자기 설명해야 되는데 갑자기 깜깜해질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 근데 우리는 근데 이제 몇 번 보시면 요령이 좀 생길 거예요. 요령이 생기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저는 설명하느라고 그냥 다 쓰는 거고, 이게 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전체 책을 이제 다 공부하겠다, 이런 생각은 처음부터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은 하셔도 안 됩니다. 아예. 그래서, 지금 여기 책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건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그리고 이거 다 쓰는 것들도 전부 다 외우시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단어 중심으로만 외우세요. 단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뭐, 내용이 뭔지는 모르지만, 개목도지기? 막 이러면서 막 모계사주기?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가시면 돼요. 그렇게만 외우셔도. 그리고 나중에 지문 보시면, 오지선다니까 물 쭉 보시면, 거기, 이게 두 문자에서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찾으시는 게 가장 빠른 거고요. 이걸 뭐, 제가 매 시간마다 말씀드리지만, 내가 공법에서 80점 이상을 얻겠다. 하시면 안 돼요. 40점은 맞아요. 16개만 맞아요. 16개.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 40문제잖아요. 40문제인데 8개가 생소한 문제가 나온 거예요. 8개가. 그러니까 어느 학원에서도 학원 모의고사에서도 나오지 않은 문제가 8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8개를 보면 헉 이런단 말이에요. 내가 어느 학원을 1년을 다녔는데 헉 이러는 거죠. 그러면 1년을 또 해야 되나 뭐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러면 8개 빼면 32개죠. 그렇죠. 8개 다 틀렸다. 우리가 근데 솔직히 인간적으로 8개 중에 찍어도 하나나 2개는 맞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 정말 운이 없어서 다 틀렸다. 8개. 그럼 그거 빼고 시작해도 32개에서 제가 16개만 맞추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16개는 그냥 다 맞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13개는 주는 문제예요.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13개가. 그러면 13개는 이런 거예요. 공법책 사셨어요? 이런 거죠. 시험 문제가 나를 보고 책 있어요? 이러면은 책 있어. 그러면 찍으세요. 이런 게 13문제예요. 13문제. 그러니까 공법이 막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겁을 먹으셔서 어려운 거 아니고요. 13개는 그냥 맞추는 문제고요. 나머지 사실은 3개만 더 맞추시면 돼요. 3개만. 근데 거기서 우리 두 문자를 몇 개를 하는데 그 중에 3개 못 맞히겠어요? 그쵸? 그래서 어려운 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우리가 시험 볼 때 이제 대개는 이제 전업 수험생도 계시지만 이제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대개는 이제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혼자 겁을 먹는데 절대 그러실 거 없어요. 이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49페이지 그럼 책을 잠깐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해가지고 개발 계획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 먼저 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골이 받는 게 순서가 개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개발 구역을 지정한다. 그리고 시행자가 나온다. 이런 순서로 이제 봤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 개발 계획 수립 처음에 나온 거예요. 수립 시기를 보면 원칙이 개발 구역 지정하기 전에 개발 계획 세워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 세우고 구역 세워라라고 하는 게 책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원칙이요. 원칙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에 도시개발 계획을 세워라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줄이요. 원칙에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그래서 도시개발 구역 지정 전 도시개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 계획 세우고 구역 세워라. 그냥 이 얘기예요. 이 계획을, 이런 이야기를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죠. 두 번째 보면, 도시개발 구역 지정 후 두 번째 줄,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건 예외적인 거잖아요. 하지만, 구역을 지정한 다음에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도대체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 계획을 세울 거냐? 거기 다섯 가지가 이제 박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자생도 국주,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러면, 자, 자연 녹지 지역. 자, 생산 녹지 지역, 그리고 도시 지역 외의 지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지정하는 지역,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해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 구역 지정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인 지역. 이런 지역은 뭐예요? 사람이 적은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은 지역. 왜냐하면 사람이 적으면 나중에 여기가 땅값 올리기가 좋잖아요. 일단 그래서 구역 먼저 지정하고 이 5개의 지역에 대해서는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 계획 세워라 라고 하는 의미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1번에서 별표하시고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보전 녹지가 아니에요. 보전 녹지 해놓고 X 하세요. 보전 녹지. 보전 녹지 아니에요.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생도 국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1번에서 자연 녹지 지역이고 보전 녹지 지역은 아니다.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150페이지 가세요. 150페이지 가시면
개발 계획 자체를 세울 때도 일단 수립에 동의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도시개발법은 수용하고 환지 방식이 있는데 수용은 돈 받고 땅 팔고 나가면 되는 거지만 환지는 내 땅을 주고 맡겼다가 나중에 그 땅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땅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정권자가 계획 세울 때도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라고 하는 게 거기 150페이지 2번이에요.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 근데 개발계획 수립의 동의는 환지 방식의 경우에만, 수용의 방식이 아니고 환지 방식이죠. 수용은 자기 땅 팔고 나가는 거니까 의미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내 땅 바꿔주는 건데 참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로서 당연히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원칙이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동그라미 하시고요. 땅 바꾸기예요. 자, 수립하려면 자, 두 번째 줄이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환지 계획 세울 때도 동의를 받으라. 다만 그 밑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 시행자가 그 계획을 세우는데 지정권자는 계획 세울 때 지금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 거고요. 다만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국가, 지자체, 그래서 첫 번째 1번, 방가로 1번 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 이 경우에는 서줄 끝에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자,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 이제 조합을 구성할 수가 있어요. 뭐 토지 소유자가 모여서 이제 조합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이 사람이 이제 시행자라는 거죠. 도시개발 조합이 시행자인 경우에 세 번째 줄.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과 그 지역의 조합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수립 또는 변경을 의결한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냥 이런 조문이 있구나.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게 법조문 그대로 갖다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돼요. 지금 외우실 건 아니고 지금 외울 거는 아까 그 원칙이요. 아까 면적 3분의 1 그리고 총수 2분의 1 이상 이것만 외우시고요. 이건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151페이지 가시면 거기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서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국공유지 포함. 요것만 하나 보시고요. 자,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개발계획의 내용 및 수립 기준 이렇게 있는데요. 개발계획의 내용을 볼게요. 이 개발계획의 내용은 사실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래가지고 이걸 외우는 건 아니고요. 자, 일단 개발계획을 보면 거기 4번 하나 볼까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 개발계획 내용 안에. 자, 그리고요. 넘어갑니다. 152페이지 가시면 자, 이제 14번부터 좀 파란글 시간을 볼까요? 14번부터 17번까지만 볼 건데요. 자, 여기 14번에서 17번까지는 뭐냐면,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다시요. 14번에서 17번까지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요게 14번에서 17번인데요. 한번 보죠. 도시개발구역 14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비용의 부담계획. 그리고 15번에서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그리고 그 끝에 소유권. 그리고 15번 맨 밑에 세부 목록. 요것도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지금 외울 거 아니고요. 나중에 외우실 거예요. 그냥 미리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16번 끝에 자,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 및 생활 안정 대책 이런 것도 자, 개발계획에 포함돼야 된다. 됐습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나중에 볼 거예요. 자, 그리고 152페이지 2번이요. 개발계획의 수립 기준 보시면 자, 기준은 아까요. 자,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기 두 번째 줄 끝에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사실 어느 법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자,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아야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복합기능 볼게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예전에 문제가 이 면적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330만 제곱미터면 아주 대단이잖아요.